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평화가 올까요?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 종전 협상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도 오히려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겨울 한복판 우크라이나 시민 10만 명이 난방 없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푸틴이 북한의 도움을 요청했다. 러시아 전선에 북한군이 등장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협상 정말로 끝이 맞을까요? 아니면 더 큰 전쟁이 시작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전쟁의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의 종전 협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함한 주요 기관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하며 전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 지역과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에너지 시설이 파괴됨에 따라 수십만 명의 주민이 혹한 속에서 난방 없이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밤부터 16일 오전까지 러시아군이 발사한 공격용 드론 143개 가운데 95개를 격추하였으며 나머지 46개는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공망을 피해간 일부 드론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 떨어지면서 큰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미콜라이우 지역에서는 민간 건물이 공격을 받아 1명이 부상을 입었고 다수의 건물과 상점이 파괴되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미콜라이우 지역의 열병합 발전소를 포함한 기관 시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러시아군의 이번 공격으로 인해 약 10만 명의 주민이 혹한 속에서 난방 없이 지내고 있으며 이 같은 공격은 전장에서의 군사작전과는 무관한 순수한 민간인 대상의 폭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약 러시아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이러한 공격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며 러시아의 평화협상 의지를 강하게 의심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공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겨울철 혹한기 동안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전력과 난방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콜라이우의 열병합 발전소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이번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지 주민들은 임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은 발전소 복구 작업과 함께 긴급 구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 키이우에서도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키이우 구조 당국은 러시아군이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야간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주택과 인프라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키이우에서는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부 시민들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주택 여러 채가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공습 경보가 발령된 동안 시민들은 대피소로 이동했으며 구조 당국은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종전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이례적인 공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최근 대화를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일에서 민헨 안보회의가 열려 종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협상에 임하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러시아의 협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군사적 압박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도네츠크 지역을 포함한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점령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전선 상황이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 나토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협상을 앞두고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더욱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협상장에서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실제 전장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공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협상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작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부 전선과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지를 직접 공격하는 작전을 늘리고 있으며 최근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드론 기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군의 군사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계속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려우며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히 방공망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함께 향후 전개될 협상에 대비한 외교적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종전 협상이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토 보전과 주권이 협상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은 계속해서 공습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며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미콜라이우와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지역이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받으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미콜라이우에서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해 주요 기관 시설이 파괴되어 수십만 명의 주민이 난방 없이 생활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역시 밤사이 이어진 공습으로 인해 다수의 주택과 건물이 파손되었으며 시민들은 공습 경보에 따라 대피소로 이동하는 등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미콜라이우는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에 위치한 주요 도시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물류와 해운이 활발한 곳이며 과거부터 우크라이나의 조선업과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인해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경제적, 산업적으로도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공습으로 인해 미콜라이우의 핵심 에너지 시설인 열병합 발전소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는 전력뿐만 아니라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단순한 전력 차단을 넘어 겨울철 필수적인 난방 공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공격으로 인해 약 10만 명의 주민들이 난방 없이 생활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공습은 군사적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민간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콜라이우의 주민들은 이번 공습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피해를 피해 친척이나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으며 상당수의 시민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피소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을 약속하며 식량, 의약품, 난방 장비 등의 필수 물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이미 국가 자원이 크게 소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수도 키이우에서도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키이우는 우크라이나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의 주요 공격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키이우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어 러시아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왔지만 이번 공습으로 인해 다수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한번 전쟁의 위협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키이우 구조 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인해 다수의 주택과 인프라 시설이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시민들이 공습의 충격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긴급 구조대가 즉각 출동하여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키이우시 당국은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민들은 경보 시스템을 주의 깊게 듣고 신속하게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키이우 시민들은 이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공습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공습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해 키이우와 미콜라이우의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미콜라이우에서는 열병합 발전소가 공격을 받아 장기간 정전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력회사는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전선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발전소를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병원, 학교, 공공기관들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들은 비상 전력을 이용해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중환자 치료나 긴급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이번 공습을 강하게 규탄하며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복구를 위해 긴급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미국 역시 발전소 복구를 돕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장비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번 공습이 단순한 군사적 작전이 아니라 협상을 앞둔 전략적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진행 중인 민헨 안보회의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서방국들이 종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습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전장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더 많은 이점을 얻으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의 공습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가 협상을 준비하는 동안 러시아는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러시아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콜라이우와 키이우 시민들은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미콜라이우 주민들은 겨울철 난방 부족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부와 국제사회의 긴급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도시 기반 시설 역시 점점 붕괴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종전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확실하지만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젤레네 폴레지예리에니 포라 다치네디에이치에니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군수물자 보급로와 연결된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지역에서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며 포크로우스크 POK-ROVSK 점령을 목표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KURSK의 드론 기지를 성공적으로 공격하며 반격을 가하는 등 양측 간의 군사적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도네츠크 공세 강화.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부터 도네츠크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들어 이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DONBAS 지역에 속하는 중요한 산업 및 물류 중심지로 철도 및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군수물자의 이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군이 젤레네 폴레와 다치네를 점령한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의 의미를 넘어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젤레네 폴레는 포크로우스크와 벨리카, 노보실카 VLYKA-NOVOSILKA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는 도네츠크 지역의 주요 철도 및 도로망이 교차하는 핵심 거점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서부와 동부 전선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이 이곳을 장악하면 우크라이나군의 동부 지역 방어선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치네 마을 역시 포크로우스크 남쪽 30km 지점에 있는 쿠라우베케URAKHOV 마을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쿠라우베는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전선 중 하나이며 만약 러시아군이 다치네를 넘어 쿠라우베까지 진격할 경우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군의 포크로우스크 공세. 러시아군이 최근 도네츠크 지역에서 공격을 집중하는 이유는 포크로우스크를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크로우스크는 도네츠크 북부로 진격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지역으로 러시아군이 이곳을 차지할 경우 도네츠크 전선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는 주요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곳으로 군수물자의 이동과 배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포크로우스크를 포위하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남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군은 대규모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고 있으며 포병과 드론을 활용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군은 포크로우스크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며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으며 포크로우스크를 사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의 군사 지원을 활용하여 방공망을 보강하고 드론을 활용한 정찰 및 반격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드론 기지 공격.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최근 발표에서 쿠르스크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드론 기지를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 기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는 드론이 조립 및 추격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기지를 목표로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한 정밀 타격을 감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군의 군사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향후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 내 군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타격하여 러시아군의 보급 및 작전 수행에 차질을 주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선 확장.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는 단순히 도네츠크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있으며 동부 및 남부 전선 전반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부 전선에서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흑해 연안 지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작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방의 군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어 능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방에서 제공한 원거리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도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전쟁을 장기화하면서 병력 보충과 군사물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 이란 등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향후 전황 전망.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공세가 향후 몇 주 동안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종전 협상을 앞두고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전선에서의 충돌이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방공망 보강과 군사장비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몇 주 안에 새로운 지원 패키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양측 모두 군사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종전 협상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조율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격렬한 공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전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DONBAS 지역과 러시아 서부 국경 지역에서 격렬한 교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러시아군과 하루에 261건 이상의 전투를 벌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전투 횟수로 이전에 보고된 하루 평균 전투 횟수인 100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는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측이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전선에서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군은 포크로우스크 POK-ROVSK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군도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크로우스크 남쪽 지역을 장악한 러시아군은 이제 남서쪽으로 진격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보급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한다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보급망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를 차지할 경우 도네츠크 DONETSK 북부로의 진격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은 러시아가 전쟁 초기부터 점령을 목표로 삼아온 곳으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를 확보하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상당 부분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선의 흐름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이용한 심층 공격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 본토 내 군사 거점과 보급선을 직접 타격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KURSK에 위치한 러시아 드론 기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드론 기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곳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드론들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정밀 타격을 통해 이 기지를 무력화시키면서 러시아군의 드론 작전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서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군사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술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전략 변화. 러시아군은 종전 협상을 앞두고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점령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군은 점령한 지역에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전투를 대비한 병력 재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뿐만 아니라 남부 전선에서도 적극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흑해 연안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해상 물류를 차단함으로써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서방의 지원을 어렵게 만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으로부터 병력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병력을 요청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최대 3,000명의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가 격화되면서 국제사회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네이티오는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의 전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영토 수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선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공세가 계속되는 한 종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가능한 한 많은 영토를 수복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협상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이 단기간 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향후 몇 달 동안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종전 협상을 앞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투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현재의 공세를 지속하면서도 점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상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전략일 수 있으며 결국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양측 모두 일정 부분의 양보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이 계속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방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병력을 증강시키고 공세를 확대한다면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버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며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종전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가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 가능성과 그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병력 보충과 군사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KURSK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2,3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측 요청을 받고 배치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은 전쟁 초기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가 전선에서 병력 부족을 겪으면서 이러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탄약을 비롯한 군사 물자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선에서의 화력 우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군수 물자 지원을 넘어 실제 북한 병력이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국제사회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개입 배경. 러시아가 북한의 병력 지원을 요청한 주요 이유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상당한 인력 손실을 입었으며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의 격렬한 교전으로 인해 많은 병력을 소모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방어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방의 군사 지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새로운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강제 징집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과 같은 우방국으로부터 추가 병력을 수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교적 훈련된 병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체제 특성상 명령에 충실한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전투 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국가로서 외교적 지지 세력이 절실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정유 제품과 곡물, 첨단 군사 기술 등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의 경제와 군사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역할과 예상 배치 지역. 만약 북한 병력이 실제로 러시아 전선에 배치된다면 이들은 주로 보조 임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군은 최전선에서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정예 부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병력 부족으로 인해 보급 및 후방 지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보급로 유지, 점령지 경비, 후방 지원 임무 등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도네츠크 DONETSK와 루안스크 LUHANSK 지역에 북한 병력을 배치하여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군이 실전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북한군의 배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경우 이들을 목표로 한 전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투입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전력 약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서방 진영에서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지원할 경우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EU과 영국 역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제재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군사협력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북한의 무기 지원과 병력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 이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전쟁에 미칠 영향. 만약 북한군이 실제로 러시아 전선에 배치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이 러시아군의 전력 보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군사 지원을 바탕으로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점령 지역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배치된다고 해도 전세를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단기적인 전력 보충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개입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더욱 부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군이 전쟁에 직접 개입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전망. 현재로서는 북한군의 실제 배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군대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은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주시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지원을 어느 정도 활용할지는 앞으로의 전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북한군의 개입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종전 협상과 나토의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종전 협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이 종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러시아군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충돌이 더욱 격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전장 공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협상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간 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이에 맞서 반격을 강화하는 등 협상과 별개로 전장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러시아가 협상을 앞두고 공격의 속도와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나토 관계자는 러시아는 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훨씬 더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도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의 주요 쟁점.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휴전선 설정 문제입니다. 현재까지의 전황을 고려할 때 전쟁 전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던 모든 영토를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기존 영토를 완전히 수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점령한 지역을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영토 보전과 주권을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림반도와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의 통제권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가장 크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군사적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토의 입장과 군사적 대응. 나토는 이번 협상이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협상을 지연시키면서도 공세를 지속할 경우 서방 국가들은 더욱 강력한 대러 제재와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강화를 위한 추가 무기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독일, 영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첨단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공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는 러시아의 전쟁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 이란 등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군수 물자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과 향후 전략. 우크라이나는 협상에 대비하는 한편 전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을 목표로 한 반격 작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의 드론 기지를 공격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전투 능력을 일정 부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서방에서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과 무인기를 활용하여 러시아 본토 내 군사시설을 직접 공격하는 전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에게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전쟁이 협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려우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협상의 전망과 변수. 이번 협상이 전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전장에서 일정 부분의 승리를 거둔 후 협상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바탕으로 방어 태세를 유지하면서 협상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체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 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외교적 전략에 달려 있으며 나토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개입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가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고 전투가 지속될 경우 전쟁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및 안보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번 협상이 평화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협상의 진행 상황과 전장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